이번 시간에는 기계장치 점검, 정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요, 이 기계장치 점검하는 방법과 그 정비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범위한데 문제가 별로 안 나옵니다. 기출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버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눈을 익히는 학습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은 이 영상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축에 따라서, 그 압력에 따라서 이 통풍기와 송풍기, 압축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송풍기의 분류, 그리고 통풍기의 분류, 그리고 펌프가 나오는데 펌프 이상현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상현상에 대한 대책, 그 전동기 기동 불능의 원인, 점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점검과 정비입니다. 우선 통풍기가 있는데요. 압력이 0.1 atm 기압 이하라고 했습니다. 압력에 따라서 통풍기와 압축기, 송풍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통풍기라고 하는 것은 0.1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이하를 얘기합니다. 여기 송풍기라고 하는 것은 0.1에서 1 kg 중 제곱센티미터 사이에 그럼 압력을 했을 때 송풍기라고 하고요. 이 1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그럼 압축기를 뜻합니다. 이런 것들은 ATM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수치는 다 같습니다. 이것도 1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가 1 ATM이니까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단원에서도 이게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공합기기에서. 첫 번째 통풍기인데요. 자, 인공 통풍에 사용하는 것으로, 풍압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송풍량이 큰 것으로 기계장치 온도를 낮추거나 바람 공기를 통하게 하는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작동 방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원심식, 왕복식, 회전식, 프로펠러식,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심형 그 통풍기의 종류,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리코펜, 플레이트펜, 토우펜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리코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압 변화가 적고 동일 크기의 동일 회전수에서 통풍력이 굉장히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인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향 베인, 경향 베인, 후향 베인인데요. 전향 베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구측이 그 회전 방향 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베인 방향이 출구측으로 이제 회전 방향이 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전향 베인이라고요. 반대로 출구측이 회전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는 후향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코펜은 전향 베인이고요. 토우펜은 후향 베인입니다. 플레이트 펜은 경향 베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원심펜의 전기 검사 항목으로는 흡기 배기 능력을 봐야 되고요. 주유 상태, 덕트 접촉부의 풀림, 플랜지 봐야겠죠. 그리고 송풍기 벨트의 작동, 마모, 부식, 손상 유무, 그리고 퇴적 상태, 원지 퇴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덕트 배풍구에. 다음 송풍기입니다. 블로우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압력은 0.1에서 1 atm, 그러니까 0.1에서 1 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기압이 되겠습니다. 보통 공기조화 시스템, 흡배기 시스템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송풍기로 보면은 우선 임펠러, 이게 흡입구에 의한 분류로 편흡입형, 양흡입형, 그러니까 한 곳으로만 흡입하는 것이 편흡입형, 양쪽으로 흡입한다, 이런 것들이 양흡입형이 되겠습니다. 흡입 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실내 대기 흡입형, 흡입관 치부형, 폭로 흡입형,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기초에 됐었습니다. 단수에 의한 분류는 1단형, 다단형이 있고요. 선풍기 냉각 방법에 의한 분류, 공기로 냉각한 공기 냉각형, 재킷 냉각형, 중간 냉각 다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의 분류 중에 흡입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 폭로 흡입형 맞고요. 흡입관 추부형 맞습니다. 양쪽 흐름
다단형, 양쪽 흐름 다단형은 흡입 방법에 의한 분류가 아니었죠. 이것은 단수에 의한, 단수가 아니고요. 자, 임펠러 흐름 방향이죠. 임펠러 흡입구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실내 대기 흡입도 이제 송풍기의 흡입 방법에 의한 분류가 받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송풍기 설치로는, 자, 송풍기 설치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초 치수와 기초 볼트 위치, 부품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송풍기를 설치를 할 때 그 기초판 위에, 그러니까 베이스 플레이트죠. 기초판 위에 그 10분의 1에서 15분의 1 정도 구배를 준 그 라이너를, 또는 평행 라이너 있죠? 평행 라이너를 넣어서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이 부분이 그 기출이 됐었습니다. 구배 라이너 또는 평행 라이너를 통해서 위치 조정을 한다는 것. 송풍기 설치한 곳에 그 기초 지반이 연약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장 발생의 현상은 진동 발생이고요. 수평 맞출 때는 수증기를 이용하고요. 공급가스 취급하는 송풍기에서 중심 내기를 할 때는 열 팽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송풍기를 점검을 할 때는, 자, 송풍기의 베어링 과열 원인을 봐야 되고요. 송풍기 기동 후에 베어링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오일링의 그 회전이 정상인지 여부, 축에 강하게 접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센터링을 검사할 때 사용되는, 센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축을 중심에 가깝도록 계속 가까워지도록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었죠. 사용되는 게이지로는 틈새 게이지와 다이얼 게이지, 보통 이게 축이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는 보통 다이얼 게이지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간극도 측정을 해야 되고요. 테이퍼 게이지도 필요하겠네요. V벨트가 마모 손상됐을 때 전체 세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압축기인데요. 자, 압축기는, 자, 1 이상일 때, 1 atm 이상일 때를 압축기라고 하는데, 컴프레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압기기에서 공기를 압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압축기였죠.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공장이나 재택기관, 가스터빈 등 굉장히 큰 압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작동 원리에 의한 종류로는, 자, 왕복식 압축기가 있고 원심식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식 압축기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1단원에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브의 취급으로는 1000시간마다 실시하는 정기 점검 기간, 그리고 1000시간마다 실시하는 교환 기간이 있겠습니다. 압축기 밸브 플레이트 교환식 유의사항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교환 시간이 되었으면 사용한계 기준치 내에서도 교환해야 되고요. 마모한계에 달했을 때는 파손되지 않아도 교환해야 됩니다. 두께 0.3mm 이상 마모되면 교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모된 플레이트는 뒤집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용 마모량이 0.3이라는 거죠. 0.3mm. 애프터쿨러는 이제 냉각기입니다. 냉각기. 고온의 압축 공기를 냉각해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애프터쿨러.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이 압력, 0.1 이하는 통풍기, 0.1에서 1은 송풍기, 1 이상은 압축기로 나타낸다는 거. 게이지 압력 0.5kg 중/per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공기를 이송시키고자 한다. 적절한 공기기계. 통풍기가 0.1 이하였죠. 그리고 송풍기가 0.1에서 1이었습니다. 0.5는 0.1에서 1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압축기는 1 이상이었죠. 펌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감속기 및 변속기입니다. 감속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모터와 기어박스를 체결해서 모터의 회전수를 원하는 회전수로 줄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터와 감속 기어박스로 구성이 됩니다. 기어를 구분할 때 그 두 축이 평행하냐, 그리고 쇄교하니 직각으로 만나느냐, 그리고 둘 다 평행하지도 않거나 그 직각으로 만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종류를 똑같이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꿔 전달하는 장치로서요.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가 있겠습니다. 네, 변속기 종류로는 이제 가변 변속기, 그리고 디스크 무단 변속기, 링 원추 미단 변속기, 컵 무단 변속기. 변속기 종류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기출 빈도가 작고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씩 눈에 익게끔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하는 원판의 바퀴를 접촉해서 원판의 중심과 가장자리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 변속기가 되겠고요. 입력축과 출력축에 드라이브 콘을 설치를 합니다. 그 바깥자리에 그 가장자리에 강구를 접촉해 변속하는 변속기는 컵 무단 변속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체인 무단 변속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변속기를 분해할 때 유의사항으로 분해 전 출력 설명서를 당연히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전용 공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계엄 잡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입력축이죠, 입력축. 자, 입력축과 출력축에 드라이브 콘을 설치하고 그 바깥 가장자리에 강구를 접촉해서 변속하는 변속기. 컵 무단 변속기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전동기 정비입니다. 자,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기술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동기 과열의 원인 중요합니다. 자, 과부하 운전, 그리고 단상 운전, 그리고 빈번한 기동, 정지, 회전자 동번의 움직임, 베어링 부의 발열, 냉각이 불충분할 때 전동기 과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 직시를 했었고요. 전동기 사용 시 베어링 부에서 발열 원인, 그러니까 열이 나는 이유는 윤활이 잘 안 돼서겠죠. 윤활이 냉각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윤활이 불량하는 경우, 베어링 조립이 불량한 경우, 커플링의 중심력이 불량이나 적정 틈새가 없는 경우 발열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고요. 직류 전동기 과열의 원인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전 및 진동입니다. 자, 회전 및 진동에서는 직류 전동기가 저속으로 회전할 때 그 원인 보시면 축바지 불량, 코일의 단락 과부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출이 있었고요. 직류 전동기가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바지에 불량할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류좌변이 높이가 불균일할 때 당연히 소음이 날 수 있겠죠. 이게 회전할 때 높이가 달라지면 소음이 발생하니까요. 그리고 정류좌변의 거칠음, 이 면 자체가 윤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면 자체가 거칠 때 이게 부딪히면서 소음이 발생하겠죠. 전동기 고장류 진동이 직접 원인으로는 이제 베어링이 손상됐을 때, 커플링이 플리딩이 마모됐을 때, 냉각팬 날개 바퀴들이 느슨해졌을 때 직접 원인이 돼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류 3상 유도전균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면 그 전원 3선 중에 2선은 서로 교체해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 자주 출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 3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 3선 중에 2선을 서로 교체해서 결선해야 됩니다. 전동기 정비 기타 사항입니다. 전동기 운전 중에 점검 항목으로는 전압을 체크해야 되고요, 회전수를 체크해야 됩니다. 너무 빠른 회전수로 됐을 때는 이게 과부하 걸리겠죠. 베어링 온도 상승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전동기 과부하 시 회로 및 기계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게 퓨즈이죠. 이게 어느 정도 과부하 걸리면 이게 다 꺼지는 퓨즈가 있어야 되고요. 서머 릴레이, 노 퓨즈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보호용으로 사용됩니다. 계엄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 고장 현상 중에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 퓨즈 단락, 기동이 안 되겠죠. 서머 릴레이 작동, 이것도 퓨즈처럼 이렇게 보호용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노 퓨즈 브레이크 작동,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베어링의 손상은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베어링이 손상됐을 때는 그 진동 발생 원인이었죠. 진동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그런 원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